전체 인구의 약 20%가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정도다라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지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면 장애를 앓으면서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되세요? 수면 장애를 주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질환에 항상 수면 질환, 이제 수면에 어떤 장애가 끼어 있는데도 수면이 본인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관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오셔서 이제 수면까지 같이 고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 사실 잠이 진짜 보약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잠을 잘 잘 땐 몰라요. 근데 잠을 잘 못 잘 때는 야 진짜 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 거, 수면이라는 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우리에게? 사람이 유일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 내 방 청소하듯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네. 환기도 시키고 그쵸.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대소변을 배출하는 것은 대사 산물을 내보내는 활동일 뿐이지 네. 전체를 제대로 청소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실제로 청소를 하는 시간은 수면 그때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을 치료하는 거죠, 사실은. 전신? 그렇습니다. 이제 뇌 청소를 하게 되면 뇌 청소뿐만이 아니고 면역계에 대한 부분, 이제 뇌를 청소하는 것은 뇌 척수액이거든요. 뇌 척수액이 순환을 하면서 청소도 해내고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면역이 증강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지는 거고 네. 낮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저장이 되고 그 저장 과정에 사용됐던 뇌신경, 시냅스 회로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낮에 감정 상태의 어떤 불균형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대표적으로 충돌을 하거든요. 오늘은 도파민이 많았던 날. 엄청 이제 전투적으로 살았던 날이죠. 바쁘게 힘들게. 또 오늘은 세로토닌이 많았던 날, 뭐 굉장히 여유 있게 또 늘어지면서 편안하게 행복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사실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호르몬이 낮에 불균형 상태로 잠에 들었을 때 균형도 맞춰주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능을 밤에 이제 수행하면서 인체에 대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머리만 대면 잤었는데 지금은 잠에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는 말씀 주시고. 인면장애라고 하죠. 인면장애. 예, 수면의 장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제 보편적 이제 수면 장애는 5가지. 그리고 이제 더 고난이도 복잡한 질환이 또 있습니다만 이제 수면 장애는 이제 크게 대분류할 때는 기면증과 불면증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제 너무 잠이 많이 오는 거 또는 이제 너무 안 오는 것이죠. 불면증을 나눌 때 5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인면장애 말씀하신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주 3회 이상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인면장애로 진단을 내리죠. 한국 사람들은 참 삶을 좋아해요. 333입니다. 네. 어쨌든 뭔가 좀 만성적으로 간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쯤 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만성적으로 가는 어떤 질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는 걸 인면장애라고 한다. 네. 이 원인이 뭐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인면장애뿐만이 아니고 인면장애만 오는 사람 은 드물고요. 대부분 천면, 얕게 잔다든지 이각성, 자꾸 깬다든지 푹 잔 것 같은데 자고 나면 한두 시간, 자고면 한두 시간 이런 거 또는 이제 다몽증, 꿈을 많이 꾼다든지 또는 이제 그 조성증이라고 일찍 깬다 그러는데 푹 잡니다. 서너 시간. 근데 딱 깨면 이제 못 자는 거죠. 아침까지. 한 번 깨고 나면. 그렇죠. 푹 자지만 이런 조성증까지 해서 5개가 가장 대표적인 수면 장애인데 인면 장애와 같이 나타나는 이제 불면증류이죠. 그런 것이 이제 5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나누게 됩니다. 아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맞지만 이제 그걸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5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안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요.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피로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해도 잠이 안 오지만 너무 피로하지 않아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TV만 보시다 보면 밤에 잠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시게 하거나 어떤 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어떤 불협화음도 원인이 되지만 또는 질환별 원인, 밤에 어깨가 아파서 오십견이 있어서 들어놓을 때마다 깨거나 그럴 수 있죠. 비염이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깨거나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막히거나 또는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밤새 극적극적하면서 잠을 못 자거나 야뇨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야뇨증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고 그러면 못 주무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질환으로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닌데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원인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감정 상태 앞에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됐는데도 누구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트럼프 때문에 관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그럴 수 계시거든요. 있죠. 또는 자식과 싸우거나 부모와 어떤 트러블 또는 부부간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런 감정 상태까지 다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잠자는 방법이 서투른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불면증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잠기가 너무 밝아요. 자꾸 깬다.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듣고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 한 달째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뭐 설이 분분합니다만 13일 이상 안 자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3, 4일만 안 자도 면역계가 붕괴됩니다. 5일 이상 지나가면 뇌의 신경, 중추신경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렇죠. 멍하죠.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열흘째 한 잠도 안 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쭤보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밤에 누워서 있대요. 눈 감고. 사실은 주무시는데 천면 상태인 겁니다. 얕게 주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이제 안 잤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 들리는 경우도 결국은 천면 상태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여러 원인들 이걸 다 어떻게 치료를 하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신체적인 어떤 노동의 경중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5가지를 다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육체적인 거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낮에 운동을 특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유산소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밤에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면 유도 물질로 네. 변환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균등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운동, 육체 피로 하시고 그건 스스로 하셔야죠. 또 이제 뇌 운동, 뇌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수학을 하진 않지만 뭔가 머리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성경이나 불경을 읽는다든지 뭔가 뇌를 써서 좀 지치게 하는 것, 피로감을 동반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 보니 조금 힘든 거. 가장 요새 권장해 드리는 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거죠. 머리 아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스스로 조절하시고 이제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질환류가 있습니다. 불면을 직접 유발하는 질환과 네. 불면이 아니고 불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별도로 있는데 불면을 방해한다. 아까 말씀드린 비염, 뭐 가려움증, 뭐 이런 통증, 야간요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라면 네. 아예 불면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한방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피로감이 심장의 화기를 일으켜서 심장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쓰는 약들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간화가 치성을 해서 이제 누구랑 싸운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간화를 유발한다든지 또는 기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밤에 우리 야식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야식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야식을 안 먹었는데도 낮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위에 불화감이 있게 되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인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는 몸 안에 담음,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런 다몽증을 유발하는 담음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면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서 치료하는 것은 저희 의사들의 몫이고 육체적인 거 또는 이제 그 정신적인 부분 또 이제 감정 그날 누구랑 싸웠다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 주심으로써 쉽지 않네요.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자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심해지면 역류성 후두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신물을 온다고 하지요.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식도의 하부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위장과 연결된 네. 위장의 분문이라는 부위에 이제 위산이 많이 닿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쪼여주지 못하고 위산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식도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두툼합니다.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이만큼 주머니가 형성되면서 위산과 음식이 고여 있어서
역류하지 않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12지장부터 위장부터 식도가 일직선이 됩니다. 고여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위산이 쉽게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해서 병이 생기므로 위장장애가 있거나 속 쓰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 술 먹으면 새벽에 깨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저는 자려고만 누우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도 실제 심박동이 뛰는 이제 심계항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경동맥이 박동을 이제 귀에서 들어가지고 그 경동맥 박동 소리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과민성으로 실제 박동은 크지 않은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초침 소리 신경 쓰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예민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이완수련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법 또는 반신욕 같은 걸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되고요. 네. 그러지 않았을 때 실제 심계항진 빈맥종으로 90번, 100번씩 뛰면서 경동맥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한약? 경동맥의 문제인 경우에는 그 혈관을 늘리게 되는 혈액의 용적을 늘리게 되는 또 혈관이 그 측면으로 이제 두개골 쪽에 붙으면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고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자면 좋다. 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위장 장애만 없다면 따뜻한 우유를 드시게끔 합니다. 이제 멜라토닌과 관련돼서 뭐 녹색 채소들은 대부분 좀 좋다. 뭐 따뜻한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꾸르륵거리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위산과다. 오히려 우유를 먹고 나면 우유가 지나간 다음에 위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유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좋지 않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심으로써 이제 숙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수면제 처방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수면 검사를 받은 다음에 뭔가 자꾸만 깬다. 요런 같은 뭐 천면 요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수면제를 통해서 품을 통해서라도 좀 깊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어떤가요? 사실 수면다운 검사를 받던 안 받던 사실은 이제 수면제라는 것은 이제 임시방편입니다. 오히려 수면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송가체가 멜라토닌을 낮에 모아뒀던 세로토닌을 변환시켜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전신을 이완 상태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사실은 강제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러다 보면 송가체의 멜라토닌 분비가 오히려 점점 안 됩니다. 안 해도 자니까. 억지로 예, 만드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이 수면제이고 신경안정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오늘 요거 짧게 안 자면 내일 운전할 때 큰일 나는데 뭐 업무에 방해 이럴 때 임시방편으로 짧게 하루 이틀 사용하시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가급적이면 이 생약계통의 한방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죠. 요즘에 보면 멜로닌 성분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 보조제 멜라토닌. 이런 것들 네. 멜라토닌이라고 네. 하는 멜라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네. 그게 도움이 진짜 돼요 수면의 질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멜라토닌의 양에 의해서 이제 멜라토닌은 낮에 이제 세로토닌의 어떤 이제 대사 과정에서 그 AA 그 NAT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이 그 햇빛에 의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햇빛이 닿았을 때 활동을 안 합니다. 이끼처럼 우리가 이끼가 햇빛 있으면은 잘 안 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얘들이 밤에 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낮에 모았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돼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안 됐던 AANAT가 부족해서 안 됐던 멜라토닌 대사를 송가체가 못했던 바깥에서 멜라토닌이 공급되면 내 몸은 수면 체계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송가체 기능이 떨어졌는데 자꾸 먹게 되면 스스로 그 세로토닌을 생성한다든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을 변환한다든지 하는 작용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안 듣고 오히려 수면 장애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에서 얻는 것을 권해드리죠.